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니입니다. 최근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모두 폭락하면서 투자 트렌드도 다시 클래식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바로 달러와 금 투자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론 달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니, 달러가 이렇게 강세인데 대체 무슨 말일까요? 과연 달러는 계속 통화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중국이 어지러운 국제정세를 틈타 위안화 기축통화 지위 획득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이 마니와 함께 알아보시죠.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키 커런시라고 하죠. 어떤 화폐들이 기축통화에 해당되는가는 의외로 공식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미국 달러화, EU의 유로,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 이 정도를 기축통화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달러가 가장 강력한 통화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달러화를 유일한 기축통화로 보고 나머지 세 통화를 준기축통화라고 구별하기도 한답니다. 그럼 기축통화가 갖춰야 할 요건은 뭘까요? 이 역시 공식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우선 화폐 자체의 세 가지 기능을 짚어보며 설명드릴게요. 어떤 화폐든 교환 매체, 가치 척도, 가치 저장 이 기능들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로서 이런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려면 해당 국가의 경제력과 규모가 막강하고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으며 환율 안정성도 높아야 합니다. 국제교역에서 언제든지 결제수단, 즉 교환 매체로 인정받고 재화의 가치 측정 단위 역할도 할 수 있으려면 말이죠. 가치 저장 측면도 매우 중요한데 이게 바로 각국의 외환 보유고와 관계 있습니다. 미국 달러를 월드 리저브 커런시라고도 부르는데 각국 외환 보유고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통화라는 뜻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전후랍니다. 유로, 파운드, 엔화도 적수가 안 되고 급부상하고 있는 위안화는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2.79%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달러의 통화 패권이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근거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고질적인 쌍둥이 적자, 즉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달러의 환율 안정성이 위협받게 됐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논란이 한 번 더 점화됐습니다. 러시아의 달러 중심 외환 보유고가 제재로 인해 묶이게 되자 결제 및 보유 통화를 달러 일변도로 하지 말고 다변화해야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주변국들에 심어줬거든요. 실제로 대표 산유국 사우디는 미국의 군사 지원 대가로 1970년대 중반부터 달러로만 원유를 결제하게 하는 페트로달러 관행을 버리고 위안화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네요. 당장 실현될 것 같진 않지만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또다시 달러의 승리입니다. 결국 돈의 가치는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건데요. 최근 어지러운 국제정세로 달러 패권이 실험대에 오른 건 맞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믿을 만한 건 달러밖에 없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만성 무역 적자 또한 미국 경제의 적신호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점 때문에 달러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 전역에 가장 많이 풀려있는 돈이 달러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넘버원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달러 기반 미국 국채도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죠. 한편 달러의 이런 지위가 부러운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한 대로 페트로달러 전통을 깨고 사우디의 석유 대금을 위안으로 결제하기 위한 협의에 나선 건데요. 중국은 진심이겠지만 사우디는 그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협상에 응하는 척만 하는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력이 이미 받쳐주는 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기 마련이지만 역으로 화폐의 경쟁력이 강해져서 국제사회에서 많이 통용되면 결국 국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길을 쓰나 봅니다.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디지털 위안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도 드러납니다. 전 세계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대세인 지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즉 CBDC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자국 화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입니다. 시장 경제를 도입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죠.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졌어도 중국의 자본과 금융시장의 수준은 여전히 국제 기준에 못 미치며 불안정합니다. 지난해 헝다 사태가 단적인 예죠. 게다가 최근에는 공동 부유론을 내세워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시장 경제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은 단순히 규모가 크고 기술적 인프라가 뛰어나다고 해서 단번에 높아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셈이네요. 최초의 기축통화는 영국 파운드였다고 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영국의 별명 들어보셨죠?
모든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던 대영 제국의 영광은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며 저물게 됩니다. 세계 패권은 당시 뜨는 해 미국에 넘어갔고 기축통화의 지위도 달러가 계승하게 됐죠. 나라에도 흥망성쇠가 있듯 화폐의 패권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뤄볼 때 달러가 당분간은 건재하겠지만 화폐로서의 경쟁력을 잃게 되면 과거의 파운드처럼 왕자를 내줘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디지털 통화와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된 담론은 마침 발생한 한국발 암호화폐 루나 테라 사태로 더욱 불붙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상 마니였습니다.